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가장 고민하게 되고 또 가장 이제 병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하는 연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한 콧볼 축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해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코를 예쁘게 만드는 코끝, 콧등 높임술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어서는 연골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과거에 이제 뭐 일자 실리콘이나 L자 실리콘 뭐 간단하게 이제 개방을 하지 않고 비개방으로 실리콘을 쑥 밀어서 할 경우에는 굳이 연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는데 현재의 성형은 코끝은 코끝대로 연골을 사용해서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콧등에만 실리콘을 삽입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예 코끝을 높이는 경우에는 연골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편입니다. 우선은 코끝을 높이는데 아까 연골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큰 카테고리로 본다고 하면은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종연골이라고 부르는 타인, 기증 사체에서 얻어냈지만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동종연골, 대표적으로 기증늑연골이 있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말연골, 우리 말에서 늑연골을 채취해서 쓰는 이종연골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연골의 범위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뭐 매드포어라든지 메쉬라든지 이런 인조연골, 뭐 인공연골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것들이 있고요. 일단 다 제치를 하고 이제 우리 자가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코끝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귀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연골, 그 다음에 우리 갈비뼈를 이루고 있는 늑연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뭐 의사들마다 상당히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연골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귀연골 같은 경우는 양쪽 귀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귀 바퀴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 안에서 채취를 하는데 뒤에서 절개해서 채취할 수도 있고 앞에서 절개해서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연골 같은 경우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말캉말캉하고 또 부드럽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뭐 비주 지지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코끝에 얹었을 경우에는 코끝이 좀 말랑말랑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 좀 덜 흡수가 되고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중격 연골이 있는데요. 비중격 연골은 우리 코 안쪽에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을 벽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고 실제로 떼어보면 이런 식으로 벽처럼 생겨 있긴 합니다. 다 채취는 못하고 앞에 L자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한 1.5cm 정도 남기고 안쪽에서 채취할 수가 있는데 그 큰 장점은 다른 공여부, 귀나 이제 늑연골처럼 다른 부분을 째지 않고 코만 수술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그래서 좀 수술 시간이 좀 단축되는 장점들이 있고 코 안에서 나온 연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중격 지지대나 비중격 연장술이나 아니면 비주 지지대로 썼을 때 가장 닮아있죠. 가장 닮아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중격 만곡증이라 그래서 비중격이 좀 휘어있다거나 아니면 CT를 촬영했을 때 비중격 자체가 굉장히 얇고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중격을 써서 콧등을 코끝을 높였을 때 아무래도 좀 힘이 부족하고 지탱력이 부족하다는 단점들은 있고 한 번 사용하면은 다시 사용하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늑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 갈비뼈가 12대가 있고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보통 뭐 7, 8, 9 뭐 밑으로 내려가면 9번, 10번까지도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채취하는 용량도 다르지만 보통 내 손가락 한 2마디 정도까지 길면 한 3마디까지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골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양도 많고 특히 재수술 이상에서 어쨌든 코를 다시 재건할 때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추가적으로 가슴에 흉터가 남아야 된다는 단점, 그리고 또 수술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기흉이라든지 수술 후 여기가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의 단점들이 있고 또 이게 잘 보시면 우리 갈비뼈 자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이제 나중에 코끝이 들어가고 나서 와핑 현상이라 그래서 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코 전체가 좀 휘는 그런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크게 첫 수술하고 재수술로 나누는 편이고요. 첫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귀나 비중격 연골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수술 자체를 한 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긴 하지만 코 수술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수술 이후에 뭐 코끝이 떨어졌어요, 뭐 실리콘이 휘었어요, 아니면 코를 더 높이고 싶어요,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늑연골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수술에 늑연골 쓰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비중격이랑 귀연골을 우선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오똑하고 또 자연스럽고 이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순 구개열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코를 코뼈를 다치거나 그래서 안쪽에 비중격 연골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염 수술해서 비중격 자체가 없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끝을 많이 높이고 싶을 경우에는 늑연골까지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재수술일 경우에는 연골 선택 옵션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첫 수술 때 귀연골도 쓰고 두 번째 수술 때 반대편 귀도 쓰고 이미 비중격 연골 채취해서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더 이상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반대로 그럴 경우에 또 메드퍼나 메쉬처럼 인조연골이나 인공연골 쓰는 건 또 많이 부담이 되고 합병증, 감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늑연골을 사용하는 걸 우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이긴 하고요. 이제 귀 연골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 연골 자체는 사실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에 비해서 훨씬 강도나 이제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귀 연골 자체를 단순히 비주 지지대로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또 비주 지지대를 사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또 튼튼하고 겹으로 고정해 놓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비주 지지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코끝에 귀연골만 얹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처짐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귀연골을 사용했을 때 빨리 처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코끝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코 성형에 대한 이론이긴 한데요. 코 하나의 기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삼각발 있죠? 삼각대처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끝을 높일 때 단순히 이 부분에만 이제 기둥을 세웠을 때는 아무래도 처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코끝도 이렇게 올라오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몰아주면 단순히 귀연골로 수술한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이룬 힘이 평형을 이루고, 또 그런 힘들이 대칭을 이루게 되면은 단순히 코 한가운데 기둥만 하나 딱 서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튼튼한 경우도 있고 쉽게 잘 처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코끝을 이루는 이 트라이포드, 삼각대 이론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한쪽 다리에만 귀연골을 댔을 경우에는 이런 힘들을 다 이용을 하지 못하고 한쪽이 이 삼각대 중에서 한 발이 모든 무게를 지탱할 경우에는 이거 귀연골이 됐든 비중격 연골이 됐든 늑연골이 됐든 그런 것을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귀연골뿐만 아니라 비중격 연골 수술에도 코끝이 처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늑연골로 수술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지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연골을 사용한다고 해서 코끝이 많이 처지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할 때 이 삼각대 이론을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힘을 평형을 잘 맞춰놓으면은 귀연골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몇 년이 지나도 처지지 않는 그런 코끝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코끝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 자체는 코가 작고 낮은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코끝하고 이제 코 크기가 작고 낮을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도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과 달리 또 그 연골도 얇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단순히 비중격 연골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힘이 약한 경우를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중격 연골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지지대를 세웠을 때 그 반대편에 대주는 목적으로도 이제 귀연골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비중격 연골 자체가 작다 보면 지지대 세우는 것만으로도 코끝이 성형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코끝을 좀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햄버거를 얹듯이, 우리가 패티 있잖아요. 패티를 얹듯이 연골을 쌓아서 올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비중격 연골보다는 귀연골이 좀 부드럽고 두께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 쿠션 느낌처럼 좀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좀 덜 흡수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위해서 이제 비중격 연골하고 귀연골 같은 경우 이제 같이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수술 계획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 이렇게 가면 어쨌든 첫 수술 때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비중격 연골하고 귀연골이 이미 튼튼하고 괜찮을 경우에는
그걸 우선 사용해서 이제 다른 가슴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비중격 연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늑연골에 해당이 되고 늑연골을 슬라이스 쳐놓은 건데 보시면 비중격 연골하고 귀연골 모양을 봤을 때 반대로 이제 귀연골, 비중격 연골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상태도 좋아 보이고 두께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이미 비중격 연골이 튼튼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내가 아무리 코끝을 바짝 올리고 높이 올리고 오똑하게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굳이 늑연골부터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만에 하나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옵션들 자체는 좀 차후에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간혹 이제 수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이 늑연골로 수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가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처지지 않는다, 이제 뭐 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가늑으로 수술하든 기증늑으로 수술하든 늑연골로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도 코끝이 떨어지거나 콧대가 휘거나 아예 코가 누워서 오시는 분들, 재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늑연골만 3번 이상 채취해갖고 수술하시고 재수를 다시 고민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늑연골로 사용했을 때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모양 변형 같은 것들이 좀 크다고 느끼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수술에서는 나의 가장 낮은 옵션들부터 비중격, 귀연골부터 사용하는 것을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에 대해서 각각의 뭐 장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더 많은 코성형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